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유엔 기준으로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이면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되는 데에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인구 10만 명당 24명꼴이었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거지. 문제는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특히 마약 중독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태가 어떤지, 마약 근절 방안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최창욱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창욱 본부장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 이제 마약이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고 또 시대별로 우리나라에 뭐 성행했던 마약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르다고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마약이 처음 들어온 거는 아마 조선시대 말에 청나라에서 온 아편 예. 하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온 합성 마약인 필로폰, 즉 우리 히로뽕이 처음 들어온 거로 지금 문헌상 나와 있고요. 예. 시대별로 아마 성행했던 마약도 옛날에는 그 천연물인 그 양귀비를 통해서 아편이라든지 코케인 종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예. 중간에 그 일본에서 합성 마약인 필로폰 하면서 이제 합성 마약 쪽으로 하다가 요즘은 천연 마약과 합성 마약이 합쳐진 일종의 하이브리드죠. 네. 그래서 혼합 신종 마약이 요즘 성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는 뭐 이런 걸 영화나 이런 데서나 보지, 그치. 뭐 마약만 단속됐다 이런 보도에서나 봤지. 사실 주위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요즘 또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많이 퍼지고 있더라서 걱정인데 요새는 그럼 어떤 마약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들이 마약하면 뭐 필로폰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또 뭐 조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집단에서 일부만 사용하는 걸로 영화에 나왔는데 지금은 필로폰이나 대마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즉 의료용도 마약이 있거든요. 그런 마약이 불법 유통이 되면서 그 똑같이 일반 마약과 함께 습관성 중독성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진통제로 많이 쓰는 마약 중에서 펜타닐 패치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쓰는 다이어트 약 중에서 보면 중추신경제를 흥분시키는 그런 마약 종류도 있는데 그게 의료용으로 제대로 통제되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유통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청소년들 사이에 뭐 몸짱약이라든지 뭐 다이어트 약 또는 진통제 패치 이런 것들이 불법 유통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해서 심각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검거되고 있고 저희들도 센터에서 교육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해가지고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의료용으로 쓰는 그 약들이 어떻게 불법 유통이 되죠? 그 불법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마약류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뿐만 아니라 마약도 비보험으로 일부 기관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비보험이라는 하에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갖다 습득한 환자들이 친구들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서 그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구매를 하려면은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크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될 수 있고 이제 합법적인 경로라는 개념의 하에 움직이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일반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굉장히 습관성 중독성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거 절대로 호기심에서라도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본인 의지로 끊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약물이나 하는 것 중에서 뇌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하고 담배와 함께 마약은 바로 뇌로 직접 전달되는 그런 특이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뇌는 습관성 중독성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마약을 단 한 번 접하면 소위 말해서 뇌에 있는 중추에 깊이 각인돼서 습관성 중독성 갈망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오붓하게 만나가지고 뭐 밥 한 끼 하자 했는데 거기 음식이나 뭐 이렇게 음료 이런데 이제 마약이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마약에 중독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가 보죠. 그럼요. 하여튼 마약이라는 것은 필로폰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뭐 주사라든지 복용으로 인해서 바로
습관적 중독성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영화다 보면은 아주 다른 사람, 아주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호기심이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나 주위 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권유에 의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서 마약을 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잘 아는 사람, 친구, 가족들끼리 은밀하게 유통되는 이 특징이 마약 중독이고 마약 그겁니다. 예. 그 마약이 이제 중독성 이것도 문제지만은 마약을 하면 지능 지수도 떨어진다면서요? 그럼요. 저희들도 뭐 술, 담배 많이 하면 치매도 된다 그러지만 네.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뇌 여러 가지 기억 중추라든지 또 판단력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치매뿐만 아니라 뭐 치매도 급격하게 올 뿐만 아니라 지능 지수도 100% 떨어진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마약류 사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앞서 뭐 의료용 마약, 그 의료용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약물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받은 그러니까 처방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미국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도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펜타닐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신종 마약들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옵니다. 여기 담배 형태, 액상 대마처럼 담배 형태로 오는 것도 있고요. 예. 쿠키, 젤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맛있는 구비 같은 그런 젤리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외국이나 여행 갔다 오면서 들고 오시는 소지하고 있는 그 영양 가방에 들어오는데 지금 세관에서도 그 100개가 들어온다면 한두 개밖에는 적발해 내지 못합니다. 모양 자체가 그냥 뭐 사탕이나 다름없이 들어오는군요. 그래도 여행객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들어오는 검거율은 뭐 1, 2%에도 지나지 않다 하니까 들어올 마음만 먹으면 들어오는데 이제 결국은 탄로는 나겠습니다만 하여튼 검거는 좀 어렵다. 그런 현실상. 마약 탐지견이 그거를 못 맡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대량으로 돼 있는 경우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필로폰 같은 경우는 초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만 신종 마약 같은 경우는 과자 냄새가 난다든지 젤리 타입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탐지견도 탐지해내기 굉장히 어렵다고들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누가 이렇게 기분 좋게 사탕 줘도 무서워서 먹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범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로 늘었습니까? 예, 보통 1년에 적발되는 것으로 말해서 대검찰청 조사에 의하면 한 17,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마약 청정국 지인이 이제 떨어졌습니다만 그게 설계는 통계에 잡혀 있는 직접 검거되어 있는 건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암수 통계라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통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지금 한 2만 명이라 잡으면 전문가들은 한 실제적으로는 20배에서 30배가 마약 중독자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6, 70만 명이라고들 통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재는 하여튼 좀 늘고 있는 상태고 아직 2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거되는 사람들이. 그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마약 사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저희들이 그 마약보치운동본부에서는 검찰청하고 연계를 해서 초범인 경우나 경미한 사안의 마약 사범인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40대, 50대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간혹 10대 고등학생들도 있었을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 결국 그네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신종 마약이라든지 아까 의료용 마약 뭐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몸짱약 그다음에 마약 진통제 이런 거를 불법 유통을 해서 교육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구매가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구나 심각하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SNS 광고 보고 뭐 암호화폐로 마약을 구매했다는 둥, 뭐 다이어트 약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이제 마약류 범죄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일단은 마약 자체가 한참 10대, 20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뭐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쓴다든지 또는 그 웹사이트 중에서도 다크웹이라 그래서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한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택배를 통해서 뭐 던지기 수법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이
웹사이트를 많이 쓰고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급속력이 퍼지는 것은 잘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해서 아마 굉장히 좀 많이 유통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많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약간 내가 중독이 있나 해서 온 사람들, 처음 접한 사람들은 되게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다 접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나요? 예, 뭐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친구나 친구들에게 야 이거 너무 좋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거야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담배 하나 필래 할 때 하나 줘봐라고 똑같이 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지들 중에서 야 이거 하면 너무 기분 좋아져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마약류로 생각하면 되니까 쓸데없는 호기심 그런 호기심이 없고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곧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안 만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번 거절하면 그다음부터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거든요. 예. 한 번 관심을 보이면 끊임없이 쫓아오고 안 되라고 얘기하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마약 중독자들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되게 권할 때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약 중독성을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이 먹고 싶어 몸이 떨고 막 그런 것처럼 영화도 나오는데 마약 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갈망이 심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괜찮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뭐 절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데 나 봐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까? 그리고 걔네들이 그렇게 또 여러 가지들 뭐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네. 혹시나 이제 우리 아이가 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약 모르고 샀다 이렇게 하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도움 받을 수 있지? 예, 일단은 걱정이 되시거나 하면은 저희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저희 이제 부산에 있고 초량동에 있거든요. 462에 1022로 하시면 저희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충실해서 마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462에 1022 기억하겠습니다.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이었습니다. 예.